네, 안녕하세요. 공개클리닉 웰 박민설입니다. 어느새 뭐 봄도 성큼 왔고요. 계절이 바뀌었는데 잠은 잘 주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아직 주말 아침이니까 뭐 이불 속에서 TV 보는 분들도 계실 것 같고요. 네, 금요일까지는 뭐 직장 또 그리고 우리 아이들 돌보시는 분들은 아이 학교 스케줄, 학원 스케줄 때문에 좀 여유가 없다고 하지만 왠지 금요일 밤쯤 되면 이때부터는 주말인 것 같고 그냥 자기 아깝고 이러다 보니까 늦게 자고 주말 아침에 밀린 잠 몰아서 늦잠 자고 개운하게 일어나는 경우들 좀 많은 것 같아요. 저도 사실 좀 그렇거든요. 우리 건강 패널 여러분들 어떠신가요? 아, 그 옛말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일찍 일나는 새가 벌레인 말자 안 먹는다. 야, 그래서 이제 예전에는 말이죠. 좀 늦게만 자고 해가 중천이 뜨는데 자고 이러면 무조건 게으른 사람, 일 안 되는 사람, 인간 말종 뭐 이런 비슷한 이런 소리를 많이 들었거든요. 너무 많이. 근데 요새는 이런 일찍 일나는 새가 많이 피곤타. 피곤하지. 네, 피곤하다. 그래서 일찍 일어나는 것만은 좋은 게 아니다. 이제 사람들마다 자신의 패턴대로 살면서 이 시간들을 얼마나 의미 있게 사냐 이런 게 중요하다. 이연사는 이야기한다 이 말입니다. 갑자기 네. 야, 이거 6.25 이후로 진짜 좋은 이야기 하는데도 한 무다 받아 적는 사람이 없네. 아니, 요즘에는 저장 그냥 머릿속에 저장. 이 부분 따놓을게요. 저장했어요. 그런가? 네, 어쨌든 우리 수면하면은 스마트워치 요즘 많이들 사용하시거든요. 그렇지. 네. 네, 요거를 사용하면은 제가 얼마나 잤는지 그리고 자는 동안 얼마나 깼고 몇 시간을 깊은 잠을 잤는지 얕은 잠을 잤는지 그리고 심지어 코골이까지 알려준대요. 아, 우리 다미 언니가 무슨 코를 건다고. 골드라고요. 깜짝 놀랐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거 사용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고 그리고 무엇보다 저 같은 경우도 좀 일이 있을 때는 짧게 자고 일이 없을 때는 제가 하루 왼종일 막 10시간, 막 12시간 이렇게 자거든요. 그래서 이 불규칙한 것 좀 제가 좀 고쳐볼까 싶습니다. 아, 저는 요즘에 그 주말에 낮잠도 좀 푹 자고 네. 진짜 저녁에도 좀 푹 자고 네. 늦을 때까지 이렇게 좀 퍼즐을 읽고 싶은데 아이들이 이제 도움이 좀 이렇게 저한테 안 주는 것 같아요. 아기들이 의외로 아침잠이 별로 없더라고요.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이게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갈 때는 정말 안 일어나요. 깨워가지고 옷 입혀가지고 달래가지고 보내야 되는데 그치. 주말만 되면은 아니 새벽부터 막 눈 떠가지고 벌써부터 막 놀 생각한다니까요. 그래서 그런지 제가 더 많이 피곤한 것 같고 오히려 뭐 덕분에 규칙적인 생활을 하긴 하는데 네. 뭐랄까요, 결혼 전보다 훨씬 더 건강한 생활? 아니 효자네, 군대에 효자. 있을 때보다 훨씬 더 규칙적인 생활을 하는 것 같습니다. 아이들이 건강해. 효녀야. 네, 효녀 효자야. 네. 근데 그런 거 보면 생각해보면 우리도 어렸을 때 왜 만화 영화 나오는 날 주말에 사실 일요일에. 엄청 이른 시간이었잖아요. 맞아요. 근데 그거 보려고 일찍 일어나고 8시에 저 기억합니다. 그때 체력이 그립습니다. 네. 뭐든 좀 규칙적인 게 좋다는 생각해보고요. 토요일 아침에도 꼭 지켜야 하는 규칙 있죠? 네, 건강을 지키는 가장 좋은 습관 공개클리닉 웰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양 한 마리, 양 두 마리, 양 세 마리. 밤새 양을 세워도 쉽게 잠들지 못하는 날들의 연속. 너무 놀라서 잠이 안 오는 거야. 혹시 당신의 이야기는 아닌가요? 우리나라 인구 3명 중 1명이 일생에 한 번 경험한다는 불면증. 아침까지 꿀잠 잘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잘 잤냐? 3월 셋째 주 금요일은 세계 수면의 날인데요. 잠은 세계인의 공통적인 고민입니다. 공개클리닉 웰에서는 건강한 삶을 위한 첫걸음, 잘 자는 법에 대해 알아봅니다. 네, 바로 어제였습니다. 3월 셋째 주 금요일이 바로 이 세계 수면의 날이라고 하는데요. 이날만큼도 잘 못 주무신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저희 오늘은요, 잘 자는 법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공개클리닉 웰과 함께해 주실 건강주치 소개합니다. 신경과 김현우 교수님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세요. 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야, 이렇게 방금 치다가 그냥 잤습니다. 잠드시면 안 됩니다. 네, 교수님 반갑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의 편안한 밤, 상쾌한 아침을 책임지는 신경과 전문의 김현우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교수님은 간밤에 잘 주무셨죠? 네, 어제 잘 자고 왔습니다. 네, 맞아요. 잠이 보약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이 말을 참
한 살 한 살 먹을 때마다 더 실감하게 되거든요. 벌써요? 네, 이게 그래? 슬슬 왜 못 자면 피곤하지 않나요? 네. 잠이 우리 몸에 어떤 역할을 하길래 진짜 이게 보약이 맞는 건지 꼭 필요한 건지 궁금합니다. 네, 잠 매우 중요하고 저희가 하루라도 못 자면 잠이 얼마나 중요한지 바로 깨달을 수 있을 정도로 잠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일생의 3분의 1을 잠을 자는데 이제 쓰고 있다고 하는 걸 봐서도 잠은 굉장히 중요한데 사실은 이제 아직까지는 잠에 대해서 100%는 알지 못하지만 크게 이제 잠의 역할을 5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이제 우리 신체를 쉬게 해준다는 거고 이제 신체를 쉬게 함으로써 다음 날 다시 이제 활동할 수 있게 해주는 거가 있고 두 번째로는 이제 체내에 발생하는 특히 뇌에도 발생하는 여러 가지 활성산소라든지 베타아밀로이드 같은 유해 물질을 제거해서 배출해주는 역할을 잠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일단 당연하게 신체를 쉬게 해주고 또 유해 물질을 제거해주고요. 네. 근데 그 외에도 왜 뭐 공부하고 나면 얼른 자야지 머릿속에 들어온다 뭐 저 이런 얘기도 많이 들었던 것 네네, 같거든요. 맞습니다. 네. 잠은 세 번째 기능은 이제 기억을 저장하는 역할을 잘 해줍니다. 네. 자는 동안에 이제 우리가 낮 동안 했었던 일들을 잘 체계화해가지고 이제 장기 기억으로 갈 수 있게끔 해주는 역할을 하고 있고 네 번째 기능은 이제 몸의 항상성을 유지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혈당이나 혈압 같은 것을 안정하게 유지시키고 이런 역할도 잠이 하고 있고 다섯 번째로는 정신적으로 이제 감정을 조절하는 역할을 합니다. 불안이나 초조가 있거나 스트레스 받았을 때 자고 일어나면 이게 좀 많이 좋아지는 걸 많이 경험해보셨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5가지 역할들이 대표적인 잠의 기능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잠의 기능이 참 중요해. 우리 일제 강점기 때 나도 참 일본 놈한테 고문 받을 때 잠을 안 재우더라고. 그런 고문도 있다면서요. 막 이렇게 찔러가지고 막 잠을 안 재우더라고 이 새끼들이. 이 잠 안 재우는 것도 보통 고문이 아니야. 예? 자, 이 기억력도 저장하고 유해 물질도 제거해 준다면 신기한데요. 그렇다면 잠을 제대로 못 잔다. 그냥 맨날 떠 있다 이러면 어떤 부분에 이상이 생깁니까? 아까 말씀드린 5가지 기능이 다 잘 안 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금 하루만 못 자더라도 피곤해지고 이제 속이 안 좋아지거나 소화가 불량이 생기고 예. 눈도 이제 침침해지고 쉽게 짜증도 내고 그리고 집중력이 떨어져서 사고가 잘 날 수 있고 이런 것들이 이제 단기간으로 생길 수 있고 오랫동안 잠을 잘 못 자게 되면은 이제 뭐 스트레스 호르몬이라는 코티솔이 레벨이 증가하면서 교감신경이 흥분하게 되고 그다음에 혈압, 당이 올라가게 되면서 고혈압, 당뇨, 뇌혈관 질환 이런 것들이 잘 발생할 수 있어서 매우 안 좋은 것으로 알려져 있고 면역 기능도 떨어지면서 면역 기능이 이제 외부의 세균이라든지 바이러스의 침투를 막아주는데 그 역할 떨어지면서 감염병에 취약하게 되고 뭐 암세포도 잘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야, 지금 방금 말씀하신 걸 이야기를 다 들으면 우리가 어떤 약이나 어떤 뭐 이런 소재를 가지고 몸을 먹어서 할 게 아니라 그냥 잠만 들이 잡으면 다 되는 거네요. 근데 그런 날 있잖아요. 왜 으슬으슬할 때도 잠자고 나면 좀 개운하고 감기약 이런 게 몸살 몸살 약 먹는 올락말락할 거다. 때 푹 자면 좀 낫고 확실히 면역력에 도움이 많이 되나 네, 봐요. 그게 많이 도움이 됩니다. 네. 그래서 뭐 최근에 뭐 코로나 때문에도 이렇게 면역력에 대한 이슈가 많이 되고 있고 잠이 그만큼 더 이제 현대인들에게는 중요한 것으로. 와, 정말 참 걱정인 게 저도 지금 고양이들이랑 같이 자다 보니까 계속 뒤척거리면서 자꾸 깨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잠을 못 자고 있는 것 같은데 이렇게 저처럼 불면증으로 고생하시는 분들이 도대체 얼마나 되는지 이게 통계 같은 게 나와 있는 게 있나요? 예, 저희 나라 이제 건강보험공단 통계 따르면은 네. 한 2021년까지 통계를 보면 한 70만 명 정도가 불면증으로 병원을 방문해서 치료를 받는 분이고 실제로는 근데 우리가 불면증이라고 다 병원을 가시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쵸. 실제로는 뭐 적게는 뭐 전 성인의 10% 정도, 많게는 40%, 노인에서는 50% 정도 불면증을 앓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특히 이제 여성이라든지 연세가 들어가면 갈수록 불면증 유병률이 올라가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아니 어떤 좀 유명한 분들 또는 성공한 분들 보면은 하루에 3시간만 자면 됩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잖아요. 듣기만 해도 빡빡하네요. 듣기만 해도 세상에나 마상에나 한 8시간, 10시간을 자줘야 되거든요. 네, 그럼요. 아니, 그러면 약간 적절한 수면 시간도 이게 좀 정해져 있나요? 실제로 이제 세계보건기구 WHO에서 그 정해준 이제 적정 수면 시간은 7시간에서 9시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것은 뭐 절대적인 시간은 아니고 사람마다 이것은 나는 이 시간이 맞다, 저는 이 시간 맞다. 이것도 다 개개인마다 차이가 있고 그다음에 연령별로도 차이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소아 같은 경우에는 11시간에서 13시간 정도 자는 것이 이제 적정한 시간이라고 이렇게 볼 수가 표가 있고. 있네요. 예. 네.
어릴 때는 뭐 14시간에서 17시간 이렇게 좀 많이 자기도 하고 그쵸, 그쵸. 점점 나이가 들어가면서 성인이 되면서 이제 7시간에서 9시간 정도 자는 걸로 되어 있고 노인이 되면은 7시간, 8시간 정도 자도 괜찮고 5시간에서 6시간 자더라도 크게 나쁘진 않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참 이거 고쌤은 몇 시간 정도 주무세요? 나는 지금 한 7시간, 8시간 자는 것 같아. 근데 지금 방금 우리 김진 씨가 말하는 걸 따지면 3시간만 자면 돼. 이런 사람들은 또 대부분 다 유명하고 또 뭐 어디 그러니까요. 제법 잘 되는 사람이거든요. 언제 뉴스를 한번 어떻게 사람. 다큐멘터리를 보니까 이 사람은 일주일 내도록 한 5분, 10분 잠대요. 말도 안 근데 돼. 자기가 일어나서 할 짓이 없어서 책 보고 할 짓이 없어서 이 러닝을 하는 사람이 있더라고. 이 사람 수석하던데요. 그런데 이런 사람들은 잠 못 자가 내가 잘 안 돌아갈 낀데 어째 이렇게 잘 되죠? 실제로는 그분들도 이제 우리가 병원에 와서 검사를 해보면 네. 자기는 굉장히 조금 잔다고 하시는데 네. 낮잠을 자가지고 이제 총 수면 시간을 채운다든지 아니면 뭐 하루 정도 주말이나 이럴 때 조금 길게 자면서 잠을 보충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봐서 이제 본인이 사실 직접 이렇게 자기가 파악하고 있는 주관적인 수면 시간하고 객관적으로 우리 검사에서 나온 시간이 조금 차이가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침대에 누웠다고 다 수면 시간도 아닐 거고. 우리도 다 네, 수면 뭐, 시간 네. 아니거든요. 근데 맞아요. 사실 교수님도 되게 바쁘실 거 아니에요. 교수님은 보통 몇 시간 주무시는지 갑자기 궁금한데요. 저는 뭐 최근에 조금 이 방송 때문에 조금 못 자는 것 같은데 일반적으로는 네. 뭐 7시간에서 9시간 자려고 노력하고 진짜 있습니다. 숙면하시네요. 맞아. 원래들 9시간. 맞아요. 이게 뭐 밤 10시부터 침대에 누워 있는다고 그때부터 바로 자는 게 아니잖아요. 네. 뒤척이다가 잠들기도 하고 또 새벽에 꼭 그 자리끼 놓고 잔다 그러죠. 물 마시려고 깨는 사람 있고 화장실 가려고 깨는 사람 있고. 근데 이렇게 자주 깨거나 잠귀가 너무 밝거나 이런 것도 그럼 혹시 불면증으로 볼 수 있을까요? 네, 그것도 다 불면증 증상입니다. 이제 잘 때 내가 이제 뭔가 잘 못 잔다고 생각하는 모든 증상들의 모음이고 불면증 증상들은 밤 증상이라고 하는 이제 잠에 들기 힘들다. 자다가 중간에 잘 깬다. 그리고 너무 내가 빨리 일어난다 아침에. 그리고 잠을 좀 잔 것 같은데 아침에 일어났는데 계속 피곤하다. 이런 것도 이제 증상이 될 수가 있고 이제 이런 잠을 못 자는 것 때문에 낮에 이제 집중력이 떨어진다. 계속 피곤함을 많이 느낀다. 이런 것도 이제 낮 증상으로 되어 있고 이게 굉장히 심해서 내가 일상생활이 불편하게 된다. 이러면 우리가 이제 수면 장애로 이제 진단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 수면 장애로 진단이 되고 주 3회 3개월 이상 이 증상이 계속 지속되면은 우리가 만성 불면증으로 이제 질병으로 진단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3개월 이상 이런 것들이 반복됐을 때 만성 불면 장애로까지 사실 진단을 할 수 있다고 하니까 잠이 정말 중요하구나 싶습니다. 이런 증상들 누구나 한 번쯤은 겪어봤을 것 같은데요. 실제로 이런 증상으로 병원을 방문했을 때는 어떻게 진단을 하고 치료하게 되는지 저희가 영상을 통해 만나보겠습니다. 화면 함께 보시죠. 자, 오랫동안 수면제를 복용해 오신 분이 여기 계신데요. 이분은 용기를 내서 한 1년 전부터 병원을 찾아서 치료받고 계신데요. 좀 수면제 좀 많이 먹었었어요. 그냥 자고 싶을 때 못 자고 아침 돼가지고 그냥 일어나고 그럴 때가 많아가지고 그냥 뭐 운전 중에 졸린다거나 그런 게 좀 있어가지고 아니 업무 중에 좀 졸리거나 네, 좀 그래요. 좀 약 먹다 보니까 약에 내성 생기고 이래서 약 늘리다가 다시 줄이고 있는 중이에요. 네, 요즘엔 많이 괜찮아져서 약 없이 좀 어느 정도 자고 있어요. 이분 처음 왔을 때 수면 검사, 수면 리듬 검사도 했고 그래서 현재는 인지행동 치료를 통해서 많이 좋아지셨던 분입니다. 인지행동 치료? 예전에 비해서 실제로는 수면제 양이 많이 줄었는데도 이렇게 이제 규칙적인 생활 습관을 해가지고 수면제가 오히려 줄은 상황에서도 이렇게 잘 자고 있는 거 봐서는 이대로 잘 유지만 하면은 앞으로 수면제 더 줄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일단은 그래서 이제 지금 반알짜리 그 3, 4일, 주 3, 4일 먹는 거 약을 결국은 우리가 하나도 안 먹고도 잘 잘 수 있게 하는 게 목표거든요. 네. 갑자기 줄이고 그러지 말고 우리가 이제 목표를 정한 만큼 해가지고 천천히 내려오면 되거든요. 야, 침대에 누운 시간, 잠든 시간 이런 것도 막 일기로 막 이래 쓰는 모양인데 저렇게 해도 효과가 있는 모양이네요. 야. 예전과 비교하면 그냥 좀 생활 좀 규칙적으로 바뀌고 좀 밤늦게까지 시간 버리는 게 좀 적어져서 좀 규칙적인 생활이 쉬워진 느낌이. 와, 불면증은 여성분들이 많이 겪는다고 하는데 이번에 여성분이네요. 잠이 드는 것도 잘 안 되시고 네. 그
중간에 자주 깨시고. 네네. 한 몇 개월 안 되긴 했는데 그 전부터 조금 불편한 감이 있긴 했지만 좀 심하게 느껴진 건 한 몇 달 전부터인 것 같아요. 최근에 이제 한 1, 2주 정도 어떻게 주무시는지를 한번 봐야 되겠고 네. 실제로 하루 잘 때 네. 어떤 문제가 있는지 하는 수면 다원 검사를 할 거거든요. 네. 그걸 통해서 이제 어떤 수면에 문제가 있는지 보고 그에 맞는 원인을 찾아가지고 치료를 진행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야, 저도 검사 받는 거 사실 좀 좋아하는데 한번 받아보고 싶네요. 검사 좋아해. 곧 갈 것 같아. 수면 상태나 질환 같은 거 보는 검사라고 알고 계시면 되고. 네. 야, 뇌에 여러 가지 저렇게 센서 같은 걸 부착을 하는데 머리에 네. 잠이 잘 안 올 것 같은데 검사니까 아무래도 뭐 제일 잘 주무시겠죠? 잘 걸려주세요. 야, 저렇게 받는 거구나. 네, 다양한 뇌파나 이제 그 움직임, 사지의 움직임이라든지 심전도 이런 것도 같이 종합적으로 보면서 이렇게 누워서 잘 검사를 잘 취하게 됩니다. 대부분 잘 검사하십니다. 수면제를 주는 건 아니죠? 수면제 안 드립니다. 진짜 저기서 1박을 하시는 거네요. 이렇게 모니터에 이렇게 데이터가 쭉 나오고 뇌파나 이런 것도 나오고 이렇게 영상으로도 우리가 수면을 실제로는 이제 불면증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그 원인을 밝히는 게 굉장히 중요해서 포기하지 마시고 수면에 대해서 이제 좀 더 많은 것들이 연구돼서 이제는 많이 밝혀졌기 때문에 병원에 오셔가지고 내가 왜 못 자는지를 검사를 통해서 원인을 밝히면은 충분히 전략을 잘 세우면 이걸 극복할 수 있기 때문에 걱정하지 마시고 내가 뭔가 예민하거나 스트레스 받아서 생긴 불면증을 생각하지 마시고 뭔가 내가 이걸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고 병원을 빨리 찾아가지고 더 만성화가 되기 전에 불면증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제는 원인이 이게 진짜 원인이 중요한가 봐요. 그 옛날에 그 영화에 그 뭐 시애틀의 잠 못 이루는 밤 이런 거 있잖아. 네. 뭐 이런 거 보면 막 남자가 진짜 안 자도 될 것 같고 뭐 이러는데 참 이 잠들기 어려운 사람, 깊이 못 자는 사람 이게 이제 정상에 따라서 원인도 다 다르겠죠. 네, 원인 굉장히 다양합니다. 그래서 연령별로도 다르고 예. 성별로도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뭐 10대나 특히 30대 정도까지는 규칙적인 생활 습관을 못 가져서 이제 밤에 늦게 자고 아침에 늦게 일어나고 이런 생활 리듬이 깨지면서 생기는 그래서 그분들은 이제 자기 전에 잠이 잘 안 온다 이런 식으로 많이 호소를 하시고 계시고 50세가 넘어가면서부터 갱년기가 오시면서부터는 이제 다양한 수면 장애들이 같이 오면서 질환이 같이 불면증과 같이 오면서 뭐 잠을 자다가도 중간에 계속 깬다 자도 내가 깊게 잔 것 같지 않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훨씬 많고 그런 경우는 다른 질환이 동반되어 있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원인이 굉장히 다양합니다. 네. 요즘 왜 수면 ASMR 많이 듣잖아요. 저도 백색 소음 틀어놓고 자기도 하거든요. 네. 그리고 제 친구 고등학교 친구 같은 경우는 TV를 켜놔야지 잠이 잘 온다. 뭐 이런 친구도 있는데 이게 실제로 좀 자는데 도움을 주는 건가요? 네, 요즘 뭐 유튜브나 이런 보면은 백색 소음이라든지 네. 뭐 물 흘러가는 소리, 맞아요. 산새 소리 이런 거를 해가지고 잠에 도움이 된다고 이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많은 분들이 사용하시는데 이런 이제 영상이라든지 소리들은 우리 몸을 조금 이렇게 안정화시켜주는 효과는 있긴 합니다. 하지만 이제 그거를 우리가 사용하려고 밤에 잠이 안 와가지고 이제 핸드폰을 켜지 않습니까? 그죠? 핸드폰을 켜면은 밝은 빛이 우리 눈으로 탁 들어오게 됩니다. 네. TV를 켤 때도 이제 밝은 빛이 들어오게 되고 밝은 빛이 쫙 들어오게 되면은 우리가 멜라토닌이라고 하는 물질이 이제 수면을 도와주는 물질인데 이게 이제 청색광이 탁 들어오면은 이 멜라토닌이라는 물질이 분비가 그때부터 쫙 안 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그 소음을 사용할 수는 있겠지만 그 사용하는 도중에 그 전자기를 사용하면서 오히려 잠을 방해되는 경우가 더 많아서 그거를 우리가 사용하기도 합니다만은 사용할 때는 항상 전문가 상의를 해가지고 잘 어떤 방식으로 해서 전략을 잘 세우는 것이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제가 눈을 감고 자는 것 같지만 이건 수면은 아니다 이럴 수도 있네. 근데 약간 그 술 먹고 좀 푹 자고 싶은 날 저도 이제 귀에 꽂아놓고 아침에 눈을 딱 떴는데 아침에 눈을 떴는데 이제 해는 보이면서 귀에 새소리가 들리니까 약간 좀 느낌은 좀 다르더라고요. 푹 잤는데. 푹 잤네. 이게 아까 불면증은 이제 질환이 아니라 증상이잖아요. 네. 요거는 그냥 뭐 수면제 조금 먹고 하면 될 것 같은데 치료를 꼭 해야 되나요? 네, 불면증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원인이 굉장히 다양하기 때문에 그 원인에 따라 다른 전략을 세우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잠이 안 온다 그러면 어떻게든 일단 수면제 처방해서 이제 빨리 자게끔 하는 방식으로 많이 이제 치료를 하고 있는데 그렇게 되면은 사실은 이제 불면증의 치료 입장에서 봤을 때는 잘못된 방향으로 가는 경우가 많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수면제를 이제 계속 복용하면서 점점 만성화되고 오히려 불면증이 더 나빠지고 그래서 오히려 불면 증상이 더 안 좋아지고 이런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 원인에 따라서 치료하는 걸 중요하고
어떻게든 자기 만드는 불면증 수면제 치료는 조금 좋지 않은 방향으로 갈 수 있다고 하는 걸 알고 그러니까 계셨는데. 무조건 뭐 재우기만 해서 능사가 아닌 거네요. 네, 맞습니다. 네. 저는 요즘에 그 친구들 중에 그 멜라토닌 젤리 같은 거 있잖아요. 뭐 그런 거 구입해가지고 침대맡에 놓고 먹는 친구들도 있고, 이런 보조제 같은 거 보면 SNS 광고에도 뭐 꿀잠 자게 도와주는 뭐 차, 뭐 사탕 이런 것들 많던데요. 이런 것도 확실히 좀 도움이 될까요? 네, 도움이 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제 수면 유도제, 수면 보조제 이런 것들은 사실은 그런 용어가 있는 건 아니고, 우리가 흔히 말하는 처방을 받아서 사용하는 수면제보다는 조금 약하고, 아니면 우리가 이제 감기약에 있는 항히스타민제가 졸음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작용을 이용해서 이제 빨리 잠들게 하는 것으로 쓰는 것을 네. 우리가 수면 유도제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런 것들을 사용해도 단기간은 효과를 볼 수 있겠습니다만은 결국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수면제를 계속 사용하게 되면 다양한 부작용들이 생길 수가 있고, 수면 유도제 같은 걸 사용해서 이제 오히려 만성화되기 때문에 이런 거에 의존하지 마시고 원인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원인을 치료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인재강도 집중해야 합니다. 수면에 대해서 인재강이라고 제대로 알고 있는 건 아닐 수 있거든요. 수면에 대해서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것들 팩트 체크로 제대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씩 살펴볼게요. 자, 깁니다. 적절한 수면 시간을 지킨다면 밤이든 낮이든 문제가 없다. 저 요거 궁금했어요. 제 친구 중에도 항상 막 프리랜서로 막 영상 일을 하고 뭐 이런 걸 하다 보니까 꼭 새벽 3시에 자가지고 막 한 12시, 1시 다 돼서 일어나고, 본인은 나는 어차피 암막 커튼도 치고 안대도 쓰니까 문제가 없다, 이런 입장인데 요거 궁금합니다. 자, 네. 하나, 둘, 서이. 저는 이게 이제 옛날에 들은 지식으로만 이야기할게요. 네. 옛날에 저 백야라고 있으면 백야. 저쪽 저에는 뭐 해가 뭐 한두 시간 뜨고 나머지 낮이 뭐 20시간 이상 된다든지. 근데 이게 태양하고 관계에 있어서 해가 떠 있을 때는 사람이 일어나서 일하는 게 좋고 해가 없을 때는 자는 게 좋다. 그래서 자는 시간만 많다고 해서 그 결코 좋은 게 아니다. 그래서 아마 이 문제를 대학 수준에 맞게 내지 않았나 이런 생각합니다. 또 주로 이렇게 어른들이 이렇게 생각하시는 경향이 있어요. 사람이 해가 떴을 때 일어나야지. 네, 근데 안 그런 사람도 많잖아요. 맞아요. 이야기하고 싶다는 건가? 무슨 말이지? 저는 문제가 개인적으로 없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 같은 경우는 정말 불규칙한 생활을 평소에도 하는데, 심지어 제 주변에 뭐 작곡가분들 같은 경우는 해가 져야 눈을 뜨시고 해가 뜨면은 이렇게 침대로 들어가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시거든요. 새벽 시장이라든지 그렇죠. 3교대 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도 너무 똑같이 공감을 하실 건데, 이 적절 수면 시간을 지킨다면 그런 패턴화를 스스로 만들어서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잘 사시거든요, 그분. 그럼 일단 그분들이 지인들이 잘 살고 있다. 잘 살고 있어요. 24시간 내도록 남만 되면 되게 그러면. 아니 저는 그러면 이제 고쌤 얘기를 좀 빌려가지고 임진왜란 6.25 때 그렇지. 빌려보겠습니다. 오케이. 옛날에 그때 이제 뭐 밤에 깜깜하고 할 때 뭐 했습니까? 잠을 잤습니다. 그렇죠. 전기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다. 횃불실에 막 들고 다니면서 막 사냥하고, 밤에는 자고, 그때 막 3교대 작곡가 이런 게 어딨어요. 그렇지. 밤 되면 잠 자는 거지. 그게 좋아. 이게 전기가 발달하게 되면서 저녁에 일을 하게 되면서 이게 몸이 우리가 망가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면 에디슨이 잘못했다. 잘못까지는 아니지만 밤에는 자게 했어야 되는데 밤에는 우리가 전기 좀 아끼자고요. 밤에 자야 된다. 그렇지. 요즘 전기세가 좀 오르긴 했어요. 많이 올랐어요. 오르긴 했어요. 많이 올랐어요. 비스니어 확인해 많이 보겠습니다. 올랐어요. 교수님 정답은요? 정답은 X입니다. 제 말이 맞나요? 네, 거의 앞에 말씀해 주신 게 거의 맞는 말씀 설명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인간이 이제 수만 년 동안 이 낮에 깨어서 운동하고 뭐 사냥을 가고 일을 하고 밤에는 이제 집에 가서 동굴에 가서 자고 여기에 이제 많이 이렇게 우리가 익숙해져 있고 그거에 따라서 우리의 호르몬이 잘 돌아가게 돼 있는데 사실 우리가 전기를 밝게 이렇게 사용한 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러면서 많은 불면증이 발생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수면 시간이 확보가 되더라도 밤에 자는 것이 훨씬 좋고 낮과 밤이 바뀌면 다양한 문제들이 이제 의학적인 문제들이 발생하는 것으로 이제 연구가 이미 많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아무리 뭐 깜깜하게 환경을 유지를 해도 낮은 낮이고 밤은 밤이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네, 근데 하지만 이제 우리가 뭐 보시면은 이제 밤낮이 바뀌어서
이렇게 일을 하시는 분도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 분들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암막 커튼이라든지 그런 전략들을 굉장히 잘 세우셔가지고 거기에 이제 규칙적으로 생활할 수 있게끔 해드리는 방법을 하고 있고 뭐 심지어 아침에 퇴근하실 때는 항상 선글라스를 착용하고 퇴근해라. 그렇게 해서 나는 내 눈은 이제 밤이 왔다는 거를 인지하게끔 해서 집에 가서 바로 잠들 수 있게 이렇게 하는 방향으로 많이 전략을 세워드리고는 있습니다. 자, 다음 보겠습니다. 불면증에는 일찍 잠자리에 눕는 것이 도움이 된다. 아. 하나, 둘, 셋. 인정합니다. 이거는 뭐 당연히 그렇게 될 것 같은 게 이게 불면증이 있을 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뭔가 딴짓을 하지 않았을까? 예, 누워가지고 휴대폰을 본다든지 TV를 본다든지 생각을 한다든지 양을 센다든지 뇌를 계속해서 이제 움직이게 하고 이게 좀 온오프 꺼놔야 되는데 계속 이제 움직이게 하니까 잠을 쉽게 못 드는 게 아닌가. 그러니까 눈 감고 그냥 가만히 그냥 우주에 떠 있다고 생각하고 가만히 있으면 잠이 옵니다. 예, 와요. 예. 근데 김진 씨도 아들 딱 키워보지만 우리도 그렇지만 이 아들 이제 밥을 떠먹이 주고 이럴 때 어떤 아들 보면 이 밥 숟갈이 들어오는데 이어서 그렇지. 애기들 그럴 때 너무 괜찮았어요. 있어요. 맞아, 자 맞아. 그래갖고 야 신발 신어 이러면 신발 묶고다가 이래 자는 아도 있다고. 그렇게 잠은 이 시도 때도 없어요. 그렇게 빨리 들어간다 해서 그냥 자는 건 아니라. 그렇게 저기 보면 일찍 잠 그러면 그래요, 맞아. 저녁 6시에 그냥 들어가 자쁘고 자지나? 정답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교수님 정답은요? 네, 정답은 이번에도 X. 어머. 오래 살아야 돼. 이게 시험 공부 안 해도 돼. 특히 이 잠 분야에 대해서는 어르신들 말씀이 지금 거의 줄어진 것 같아요. 예측을 못하겠네. 네. 그러면은 어쨌든 일찍 눕는다고 능사는 아니다. 예. 네. 일찍 사실 이게 우리가 만성불면증 환자분들이 병원에 와가지고 자기가 어떻게 이제 주무시냐고 여쭤봤을 때 거의 이 방법을 많이 사용하십니다. 그래서 잠자리 잠을 못 자니까 조금이라도 좀 더 자기 위해서 일찍 누워가지고 잠을 이제 청하려고 노력하고 이렇게 하시는데 이게 굉장히 잘못된 방법입니다. 이게 오히려 더 만성불면증을 더 악화시키는 방법이고 우리가 누워 있으면은 계속 이제 어떤 내가 잘 잘 수 있을까? 오늘은 잘 잘 수 있을까? 혹은 뭐 수면제를 먹을까 말까? 이런 고민들을 하게 되면서 점점 이제 꼬리에 꼬리를 물고 머리가 더 잘 돌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몸을 완전히 깨워버리거든요. 그래서 적정한 시간에 자고 내가 정해놓은 시간에 자고 일어나는 게 중요하고 그리고 이렇게 누워 있으면은 우리가 이제 그 어디에 가면은 항상 잠이 올 때 있지 않습니까? 뭐 학창 시절에 책상만 보면 잠이 온다든지 그런 경우처럼 이제 우리가 침대에 누우면 잠이 바로 들어야 되는데 침대에 누워가지고 다양한 생각을 하게 되면은 우리 몸이 이곳은 고민을 해도 되는 곳이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럼 조건화가 이제 여기는 누워서 생각도 해도 되고 잠도 자도 되고 이렇게 되기 때문에 잠깐 자고 일어나고 이렇게 되기 때문에 이제 불면증 환자는 일찍 자는 것이 일찍 눕는 것이 매우 안 좋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 지금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잠자는 곳에서는 잠만 잘 수 있도록 환경을 좀 조성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뇌가 책상과 침대를 구분할 수 있도록. 이게 중요하네요. 네,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 팩트 체크 저희 들어가 볼게요. 저 이거 궁금했어요. 누워서 바로 잠들어야 건강하다. 왜 머리만 대면 금방 자는 사람들 있잖아요. 있어요. 이런 사람들이 더 건강하다? 이거는 네. 하나, 둘, 셋. 나 끝까지 X로 올라갈라. 저도 이걸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아니 잠 못 자는 사람들이 제일 부러워하는 분들 아니겠습니까? 아무래도 이게 머리에 대자마자 깊은 밤 잠에 빠지니까 더 길게 깊은 수면을 하면서 뭔가 수면의 질에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좋은 거 아닌가요?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는 이게 그 분의 상태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누워서 바로 잠드는 분은 잠이 많이 부족했기 때문에 바로 잠드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평소에도 잠을 좀 규칙적으로 잘 자는 사람들은 조금 이렇게 생각하는 시간도 하고 마인드셋도 하고 생각 정리도 하면서 이게 자는 건데 그분들은 그런 생각할 틈도 없이 피곤한 거야. 그러니까 되자마자 자는 거죠. 그러니까 수면에 좀 부족했다 그분들은. 그래서 잠자는 거다 바로. 이 X가 맞으면 오늘 제가 수면에 대해서는 완전히 내가 잡고 있는 건데. 이거 100점인데. 사실 제가 그냥 주변 사람들만 딱 했을 때, 주변 사람들 할 때 그냥 딱 들이대면 바로 자는 사람이 있어. 있어요. 딱 들이대면 자는 사람이 있어. 그런 사람들을 60년간 수없이 봐왔는데 그런 사람들은 전부 다 몸무게 100kg 이상 넘어.
어떻게 보면 일리가 있다. 키가 160이면 80kg가 넘고 170이면 90kg가 넘고 어쨌든 180이면 BMI 100kg. 지수가 그렇지. 높다. 다 그런 사람들은 그냥 대면적. 밥 맛있게 먹었네. 라고 있으면 다 이런 사람들. 그래서 약간 일리가 있다. 그래서 이것은 바로 대자는 사람들은 건강이 별로 좋지 않은 사람이지 않을까. 근데 쌤도 100kg 넘으시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뭐 100kg는 넘은 지 조금 됐지. 이제 지금 내려왔지. 몸무게. 뼈무게다. 참고로 지금 분명하게 두 자릿수입니다. 알겠습니다. 99.8입니다. 그 교수님은 혹시 머리 되면 바로 주무시나요? 저는 조금 있다가 자는 편이에요. 조금 있다가. 아직까지 100kg 안 도달 안 했어요. 네. 조금 남았습니다. 두 자리.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내가 정답일 수 있을 것 같은데. 두 자리입니다. 네, 교수님 정답은요? 자, 정답은 이번에도 X. 야, 역시 수면은 관록이다. 수면은 관록. 제가 네. 제가 말씀드렸던 100kg 이상 된다 했던 몸무게 많은 이런 이유가 있는 건 확실합니까? 네, 맞습니다. 거의 뭐 설명해 주시는 게 두 분이 엄청 잘 설명해 주시죠. 진짜요? 우리가 이제 수면 잠복기라고 이제 내가 잠을 청했을 때부터 잠에 들 때까지 시간을 우리가 수면 잠복기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것도 이제 정상 범위가 있는데 8분에서 30분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30분 이상 이제 잠을 못 잔다 하면은 이제 불면증이 있는 가능성이 좀 있고 8분 이하로 잔다. 너무 빨리 주무시는 겁니다. 그래서 너무 빨리 주무시는 이유는 전날에 이제 수면 양이 부족했거나 네. 수면의 질이 떨어져 있거나 그래서 이제 만약에 내가 수면의 시간은 괜찮은데 계속 그런 식으로 너무 빨리 잔다 하면은 수면의 질을 망가뜨리는 다른 수면 질환이 있는 건 없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세 자리 분들은 거의 대부분 이제 수면 무호흡증이 있으시고 그렇죠. 네. 아하. 자, 수면에 대한 팩트체크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근데 앞선 영상에서 말이죠. 이 다원 검사하는 걸 봤는데 그런 검사를 통해서 불면증을 진단 받으려면 불면증이 딱 그런 진단을 받았다. 당신은 불면증이야? 다 했다. 그럼 어떤 식으로 이제 치료를 이제 해 나가야 되는 거예요? 네, 이제 불면증이 확인되면은 원인에 따라서 치료 방법이 굉장히 다양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수면 무호흡이 발견됐던 분들 같은 경우에는 뭐 양압기 치료를 한다든지 하지불안 증후군이라든지 주기적 상하지 운동증 이게 발견되면은 뭐 그에 맞는 약이라든지 철분제 치료를 하기도 하고 그다음에 뭐 수면 리듬이라든지 수면 다원 검사에 특별한 이상이 없고 수면 리듬에 문제가 있는 분들은 생체 리듬을 맞춰주는 것으로 치료를 보통 하게 되고 그런 거 다 괜찮은데 잠이 안 오신 분들 같은 경우는 보통은 이제 수면에 대한 잘못된 믿음이라든지 잘못된 행동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교정해주는 인지행동 치료 아까 말씀했던 환자처럼 그런 인지행동 치료를 통해서 점점 좋은 방향으로 이제 나아가게 하면서 많이 복용했던 수면질을 점점 줄여나가는 방향으로 그렇게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불면증 있으면 그냥 자라 약 먹고 자라 이것만 아니네. 아니네요, 치료가 진짜. 있네요. 아니 앞서 말씀하신 양압기라고 네. 말씀하셨는데 그 양압기가 어떤 역할을 하기 때문에 잠을 잘 자게 해주는 네. 건가요? 이게 이제 사실 우리가 수면 무호흡이라고 하면은 잘 때 깊은 잠으로 갔을 때 우리가 상기도가 눌러지면서 막히거나 좁아지면서 이제 계속 뇌가 깨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왜 깨어나냐면 이제 산소가 뚜둑 떨어지니까 피의 산소량이 떨어지면 뇌에서 이제 그걸 감지해서 야 너 이렇게 자다가 죽는다. 그래서 깨우는 거예요. 깨우면은 다시 이제 정신 차리고 다시 숨을 쉬게 되고 또 다시 피곤하니까 깊은 잠으로 가고 이제 다시 피곤하니까 다시 또 막히게 되고 그러면 다시 깨고 이제 이걸 반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이제 불면증이 생기는 분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이제 수면 무호흡이라고 하는데 그거 치료하는 것이 이 양압기가 되겠습니다. 이 양압기를 이제 여기 쓰고 호스를 달아가지고 이제 마스크를 쓰게 되면은 호흡을 들으실 때 이제 압력을 불어 넣어주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원래 막혀있던 부분이 열리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숨을 잘 쉬게 되면은 산소가 이제 우리 몸에 잘 들어가고 뇌에서도 이제 산소가 충분한 피를 감지해서 더 이상 깨우지 않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정상적인 수면 그래프를 그리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양질의 수면이 되고 수면의 질이 좋아지면서 불면증이 개선되는 그런 걸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걸 계속 사용하면 불면증이 개선될 수가 있는 거네요? 네, 굉장히 많이 개선되는 분도 많습니다. 근데 그럼 양압기를 빼면 다시 또 돌아오나요? 네, 양압기는 이제 한번 쓰면은 쭉 계속 잘 사용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체중을 굉장히 감량하면은 효과를 볼 수는 있지만 우리가 10kg 정도 빼면 30% 정도 무호흡이 좋아진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체중 감량을 하더라도 특히 이제 미국 같은 이제 외국 사람들, 서양 사람들 같은 경우는 이제 굉장히 등치가 커서 그런 분들은 이제 빼면은 많이 좋아지는데
동양인 같은 경우, 특히 우리나라 사람 같은 경우는 이제 아래턱이 작고 그다음에 이제 노화가 되면서 생기는 경우가 많아서 사실 그런 분들은 체중을 감량한다 해서 그렇게 많이 좋아지는 않고 이제 양압기 치료가 좋은 방법이 될 수 있겠습니다. 금액적인 부분이 사실 이게 어떻게 보면은 의료 또 이게 또 병원에서 쓰는 게 집으로 왔다라고 생각되면은 비쌀 것 같아요. 실제로 이걸 예전에는 이게 구입해서 사용했기 때문에 이제 한 수백만 원 했던 제품이에요. 근데 요즘은 이제 수면 무호흡 자체가 이제 고혈압, 당뇨나 뭐 심내혈관 질환의 예방이 굉장히 잘 되기 때문에 심지어 이제 수면 무호흡을 치료하면은 혈압력도 아예 없애버리는 분도 있고 당뇨가 아예 치료가 되는 분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의미로 봤을 때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빨리 이걸 치료해야겠다 해서 이게 의료보험화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면 무호흡을 위한 수면 다운 검사 자체도 보험이 되고 요거도 이제 보험이 되기 때문에 한 달에 한 15,000원에서 2만 원 정도 가격이면은 렌탈을 계속 거의 정수기랑 해줍니다. 비슷한 가격이네요. 네, 맞습니다. 정수기처럼 이제 필터도 교환해드리고 이제 마스크도 1년에 한 번 정도 이렇게 갈아드리는 그런 방식이에요. 야, 나 물어봐야 되겠네. 진짜 그럼. 수면 혈압약보다 굉장히 저렴한. 그렇네요. 혈압약 저 28,000원씩 주는데요. 매달 검사비 4,000원하고 병원비 4,000원, 약국 28,000원, 32,000원씩 드는데. 알겠습니다. 싸네. 생각보다 정말 저렴한 금액으로 사실 잠이 우리 하루 종일의 3분의 1이 넘는 시간이잖아요. 얼마나 좋아요. 이거 삶의 질이 훨씬 좋아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양압기도 이제 보험 적용이 돼서 임대가 가능해졌다고 하니까 이거 참 기다리셨던 분들한테는 반가운 소식이라는 생각 듭니다. 이 수면 무호흡이라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계속 알아보고 있는데요. 이 수면 무호흡 때문에 또 병원을 찾는 분들을 저희가 만나봤습니다. 영상 함께 보시죠. 네, 이분이 바로 이 수면제 없이 이제 잠에 들 수 없는 수면제를 복용하신 지가 너무 오래되셨대요. 약 30년 정도 되셨다고 합니다. 아이고. 목도 따갑고 막 잠이 눈도 찝찝하고 막 사는 게 아니지. 좀 불편한 게 많았어요. 여기 치료하고 나니까 부산약 하면은 약도 약하고 연하고 자고 나도 좀 눈이 덜 그리 찝찝하지도 안 하고. 그럼 이분도 이제 수면 다원 검사를 했네. 야, 검사기가 좀 잘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이분 불면증 검사를 했고 보시다시피 굉장히 이제 수면에서 이제 무호흡증이 많이 관찰되었습니다. 저렇게 분홍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 숨을 못 쉬는 부분인데 안심 부분이. 네, 저런 것들을 이제 다 우리가 1시간당 이분 같은 경우는 57번 정도 숨을 못 쉬는 걸로. 수면제는 우리가 이제 중간에 계속 잠을 깨니까 잠을 깨게 하니까 그런 거를 줄이기 위해서 약을 써가지고 어떻게든 잠을 안 깨고 주무시게끔 만드는 게 수면제의 역할이거든요. 근데 그냥 약만 드시고 하면은 이게 실제로 몸에서 이제 깨고 싶은데 왜냐면 숨을 못 쉬니까 계속 깨고 싶은데 이제 잠을 깨는 게 싫으니까 이제 수면제를 쓰는 건데 그렇게 치료하시면은 계속 무호흡이 더 안 좋아져가지고 계속 다 깬단 말이죠. 그래서 근본적인 무호흡 치료를 하고 그다음에 예전에 드시는 약 중에서 실제로 드시는 수면제보다는 조금 약한 걸 써가지고 수면을 유지할 수 있으면서 이제 좀 깊게 잘 게 중요하고 한 30년 동안 약을 드신 게 있으니까 30 넘게 먹었어요. 그거를 이게 이제 양압기를 쓰면서 완전 갑자기 오늘부터 드시지 마세요 이렇게 할 수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약한 약을 좀 쓰면서 이제 양압기 같이 쓰시고 요거 이제 더 이제 질을 들고 조금 적응하게 되면은 나중에는 뭐 전혀 약 안 쓰는 걸로 해가지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와, 우리가 아까 봤던 그 양압기 모습인데요. 이 양압기의 도움을 받아서 편히 주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제 원인을 알으셨으니까 이제 잘 치료해서 꿀잠 주무시기 바라겠습니다. 화이팅! 예전 가면은 지금은 많이 좋아졌지. 약도 줄어지고 뭐 잘 자는 가면은 좀에 막 보통을 자지. 막 3시간 반 잘 때도 있고 4시간 반 잘 때도 있고 막 그래 잡니다. 불면증 환자를 치료했을 때는 굉장히 이제 분들이 걱정하고 있는 분들을 우리가 이제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그러면서 이제 약을 점점 줄여 나가고 왜 내가 잠이 오는지를 알게 됨으로써 이제 굉장히 만족하시는 모습을 보고 저는 보람 많이 느끼기도 하고 그다음에 이제 그런 검사들 원래는 이제 대부분의 이제 치료들은 일반적으로 약만 드시면 괜찮아진다고 생각하시는데 실제로 그렇진 않고 근데 그런 걸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제 잠에 대해서 엄청나게 자세히 이제 설명을 많이 드리거든요. 그러면서 이런 설명을 처음 들었다 하시면서 뭔가 내 병이 어떤 병인지 알게 되고 잠이라는 게 무엇인지 어느 정도 이해가 되면서 점점 치료를 하면은 같이 이제
불면증을 이겨내는 걸 해보니까 보람을 굉장히 많이 느낀 것 같아요. 네, 진짜 근데 생각해보면요. 우리 일생에 얼마나 많은 시간을 잠으로 보내는데 맞아요. 그쵸. 그 잠에 대해서 이렇게 케어해주시는 선생님이 계시니까 또 생각해보면 정말 많이 보람 느끼실 것 같다 싶습니다. 자, 이렇게 영상으로 본 것처럼요. 뭐 수면 무호흡이다 이렇게 원인이 정확하게 나왔다면 차라리 다행인데 그렇지 않은 경우도 병원에서 많이 보실 것 같아요. 치료도 더 어려울 것 같고요. 네, 맞습니다. 이제 검사를 하게 되면 다양한 수면 질환이 같이 오는 분도 많아서 그런 경우는 다양한 수면 질환을 같이 이런 다양한 병들을 같이 치료하는 경우도 많고 만약에 이제 이게 굉장히 오랫동안 이제 불면증을 앓아왔기 때문에 다양한 문제가 많이 발생해 있는 상태라서 우리가 치료하는 것도 굉장히 장기 플랜을 세워서 조금 다양한 접근을 해보고 좀 좋아지는 걸 모니터링하면서 조금 더 다른 좋은 방향으로 이끌어 나가는 치료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수면 무호흡증 이거 뭔거 알죠? 알죠. 깜짝 놀래요. 깜짝 놀라겠다. 야, 나도 이거 저 코를 누가 골길래 우리 집 사람 같이 있을 때 야, 저 코를 저를 내보고 그러더라고. 젊을 때 당신은 더 했다. 내가 중간중간에 죽는 줄 알고 흔들어 깬 적이 한두 번이나 이러더라고. 고생하셨네. 야, 근데 나도 그런 걸 골다가 안 걸면 진짜 무섭잖아. 뭐지? 왜 숨을 안 쉬지? 막 깨운 적이 한두 번 아니었대. 아, 근데 아까 영상에서 보니까 수면 일기 뭐 쓰시는 분 계신데 얼마 전에 뉴스를 보니까 또 이런 나도 이제 뭐 핸드폰에 앱이 좀 있긴 하지만 이런 앱이 나와서 불면증을 치료한다고 하던데 이런 이게 가능한 겁니까? 이게 어떤 기술적인 부분으로? 네, 최근에 이제 뉴스에 나왔던 거는 처음으로 우리가 식약처에서 허가를 받은 게 이제 불면증 치료 앱입니다. 그래서 나오세요. 그 지금까지 있었던 앱하고 조금 다르게 이제 치료적 개념으로 디지털 치료제라고 하는 건데 이제 우리가 이 앱에서 수면 일기를 쓰듯이 이제 몇 시에 자고 몇 시에 일어나고 나의 수면의 만족도는 얼마인가 이런 걸 이제 입력을 직접 하고 그걸 토대로 이제 이 앱 자체에서 이 사람한테 알맞는 수면 습관이라든지 전략들을 이제 세워주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인지행동 치료를 앱으로 할 수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기가 다 기록을 해줘야 되네. 이 수면 무호흡이라는 게요. 그러면 코를 고는 분들만 수면 무호흡이 있는 건가요? 왜 입으로 숨 쉬는 분들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분들은 어쨌든 입으로 호흡이 되니까 수면 무호흡이라고 볼 수는 없겠네요. 사실 코골이는 이제 코에서 소리가 나는 거기 때문에 이거를 꼭 치료하는 건 아니고 수면 무호흡 치료가 이제 중점이 돼야 되긴 합니다. 그래서 코골이가 있으면 무호흡이 있을 가능성이 높은 건 있지만 코골이 있다고 다 무호흡이 있는 건 아니고 그리고 우리가 이제 잘 때 입으로 숨 쉬는 분들 특히 아침에 일어났을 때 굉장히 입이 마르다 목이 아프다 이런 분들은 실제로 이제 호흡이 부족하기 때문에 코로 들이쉬는 것보다 훨씬 부족해서 입을 벌리고 주무신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도 무호흡이 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그걸 최근에는 우리가 무슨 테이프 같은 걸 이용해가지고 뭐 입에 붙이는 거 있더라고요. 이렇게 하면 사실은 그거는 뭐 수면하는 입장에서 봤을 때는 치료가 안 될 수가 있는 게 호흡을 더 하기 위해서 입을 벌린 거기 때문에 입을 닫아놓고 양압기를 씌우지 않고 그냥 입만 닫는 거면 오히려 호흡의 질이 더 안 좋아지겠네요. 안 좋아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부개호흡하는 산소가 분들도 부족해지니까 네. 그럼 또 피해 영향이 있고 이런 거네요. 그러면 그래서 이제 산소가 떨어지니까 계속 깨우고 그러니까 이제 스트레스가 확 올라가니까 이제 혈압, 당뇨가 쭉쭉쭉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면 아침에 일어나서 입안이 개운하지 않고 뭐 힘들더라도 이걸 닫고 자는 건 안 좋은 거네요. 그거는 이제 살려고 하는 걸 그냥 입을 막아버리는 거예요. 어머. 그러니까 막을 거면 뭔가를 더 씌워줘야지. 네. 양압기를 쓴다든지 그 말씀이시죠? 예, 양압기 쓸 때 우리 입을 벌릴 때는 우리가 이렇게 테이프를 붙여서 잘 들어가게끔 해주는 그런 부분이고 근데 아무것도 없이 그냥 입만 닫고 자는 거는 수면에 오히려 낙영향을 줄 수도 있겠습니다. 그렇죠. 우리 코 막혔을 때 한 번씩 자려고 누웠는데 입도 막으면 숨 진짜 안 쉬어지잖아요. 맞아. 그럼 죽이겠다는 이야기. 그러니까. 그런 느낌. 그게 답답하고. 야, 그렇구나. 네, 맞습니다. 이게 요즘 봄이잖아요. 그래서 식곤증이 갈수록 심해지고 슬슬 있거든요. 슬슬 그래요. 네. 난 지금 벌써 그런데 이게 계절이랑 혹시나 불면증이랑 또 연관이 있는 경우도 있나요? 네, 계절이랑 불면증 굉장히 영향이 있어요.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계절에 따라서 불면증이 생기는 거 우리가 계절성 불면증이라고 부를 정도로 영향이 있고 그 이유는 우리가 일조량, 햇빛이 들어오는 양이라든지 온도라든지 이런 것에 이제 수면이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특히 겨울에는 우리가 해가 빨리 지고 일조량이 부족하고 밤이 길어지기 때문에 이제 수면이 잘 안 좋아지고 그 온도가 춥기 때문에 바깥 생활을 많이 안 해서 활동량이 줄어들어서 겨울에 오히려 불면증이 많은 것으로 알려져 있고 또 뭐 너무
더운 여름에도 이제 열대야 때문에 잠을 못 이루는 분이 많아서 더워서. 그런 경우에도 이제 불면증이 있다고 많이 생긴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건 우리가 몸이 잘 적응을 못하기 때문에 생기는 거기 때문에 그런 온도 변화라든지 어떤 일조량의 변화가 있더라도 우리가 이제 규칙적인 생활을 하면은 계절적 불면증을 충분히 이겨낼 수 있겠습니다. 그 제 친구 중에 네. 그 잠은 죽어서 자는 거다. 열심히 돈 벌자 이런 친구가 있었어요. 아유, 피곤해. 열심히 네. 지금 그 중국집을 운영하고 있는데 잠 줄여가면서 열심히 하다 보니까 3, 4년 있다 보니까 자기도 모르게 그 몸의 패턴이 이제 습관이 됐나 봐요. 이제 잠이 잘 안 온대요. 네. 그래서 잠을 좀 잘 들려고 뭐 따뜻한 우유 먹어보고 꿀물, 뭐 상추류 같은 것도 갈아 먹고 했는데 다 도움이 별로 안 되는 것 같다고 본인이 체감하기에 그렇게 이야기하던데 이런 부분들이 진짜 도움이 잘 안 되나요? 그 사실 음식도 최근에 많이 나와 있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어떤 영양제도 굉장히 많이 내고 젤리 있습니다. 같은 거. 예, 그래서 그런 음식들이 이제 보통 이제 집중하고 있는 부분이 이제 멜라토닌이라고 하는 호르몬을 우리 몸에서 만드는데 그걸 조금 더 많이 합성시키게 하는 여러 가지 음식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멜라토닌의 원료가 이제 트립토판이라고 하는 아미노산입니다. 그래서 그 아미노산이 많이 함유된 음식들을 많이 이제 수면에 도움이 되는 음식으로 알려져 있는데 주로 이제 우유라든지 멸치, 이런 갑각류 여기에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우유 먹으면은 잠 잘 온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고 있고 견과류에도 많이 이제 포함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자기 전에 많이 드시지 마시고 한 5알 정도 견과류를 복용하시면은 이제 멜라토닌이 잘 만들어져서 수면이 좋다고도 돼 있고 그다음에 오메가3가 많은 등푸른 생선도 도움이 많이 되고 그다음에 바나나나 이런 것들도 이제 뇌를 좀 안정화시키면서 잘 잠을 자게 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뭐 허브차도 최근에 많이 알려져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캐모마일이 숙면에 많이 도움이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있는 항산화 물질이 뇌를 좀 안정화시키면서 잘 자게 도움을 된다고 알려져 있고 근데 하지만 이런 음식에만 이제 우리가 포커스를 맞춰가지고 불면증을 이겨내겠다고 하면은 오늘 아까 말씀드린 그런 원인들이 모르는 상태로 어떻게든 그냥 잘 자려고 하기 때문에 이건 사실 음식들이라든지 수면 보조식품들은 잘 자는 분들한테 조금 더 잘 자기 위한 또 그런 식으로 사용해야지 실제로 수면 장애가 있어서 병이 있는 분들이 이 음식으로 이겨내보겠다 하면 오히려 더 만성화되고 잘못된 경우라서 그런 거 좀 조심해서 사용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원인을 찾는 게 진짜 원인이죠. 중요하겠네요. 맞습니다. 근데 저는 그 옛날 그 사극 찍을 때 부산에서 차를 몰고 가면 사극 오전에 찍고 점심에 이제 밥을 먹고 저녁에 이제 오후에 차 운전해가 내려올 때가 있거든요. 그걸 점심에 이제 갔는데 불고기 백반 같은 데 상추 막 이래 주거든요. 그래서 상추 막 싸먹고 그러면 야, 니 집에 내려갈 때 상추 많이 먹으면 잠 온다, 운전하기 힘들 거다 이런 말을 맞아, 하는데 그런 얘기 있었어. 지금 상추에 대한 이야기는 한마디도 안 하시네요. 상추가 예전에부터 많이 알려져 있고 상추를 먹으면 이제 잠이 많이 온다 뭐 이렇게 알려져 있긴 합니다만 상추 내부에 이제 포함되어 있는 어떤 물질 때문에 걔가 이제 잠을 잘 자게 만든다는 얘기인데 그 물질이 우리가 잘 자려고 하면 상추를 한 트럭 먹어야 좀 들어가야 돼요.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러니까 사실 상추가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가 상추에다 뭘 그렇게 싸 먹었는지 그걸 생각해야 돼. 얼마나 배가 부르면 맨날 잠이 불고기 백반 이거 해봐야 상추 한 10장도 안 먹거든. 그치. 마늘 한 2개 하고. 그 쓸데없는 이야기인데 자꾸 그 소리를 들으니까 상추 못 먹으면 이거 자야 되는가 싶어서 그래 자는 거. 저도 약간 이거 있었거든요. 상추 안에 불고기를 너무 많이 넣었어요. 고기를 너무 많이 넣은 거지. 네. 그리고 뭐를 또 이게 목이 막히니까 뭘 또 마셨는지 이런 것도 또 생각을 해봐야 되고 네, 양심껏 한번 생각해보시고 네, 아니, 불면증이 참 원인이 다양하다고 하셨잖아요. 뭐 수면 무호흡도 있을 거고 근데 선생님은 병원에서 이제 잠 못 자서 찾아오시는 분들 많이 봤을 때 요즘 뭐 불면증의 원인 중에 뭐 심리적인 것도 있을 것 같고 어떤 사례들 많이 보시는지 좀 궁금합니다. 네, 사례는 저희가 이제 대학병원에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많은 노력을 해보고 이것저것 다 해보고 안 돼서 오시는 분이 많고 그다음에 이제 아까 그 영상에 나왔다시피 이제 굉장히 많은 수면제를 복용하다가 누워서 이제 잠이 안 오니까 다양한 생각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수면제 많이 먹으면 치매 온다던데 이거 어떻게 하지? 이건 고민해가지고 어떻게든 이제 약을 끊고 싶어서 오시는 분이 많습니다. 혹은 아니면 대학병원 가면 혹시 진짜 잠을 더 잘 오게 하는 뭐 특효약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해서 오시는 분이 많은데 그런 분들을 잘 이제 설득해가지고 잠에 대해서 많이 가르쳐드리고 이렇게 해서 점점 좋은 방향으로 이끌어가는 분들이 대부분이 많고 그런 분들을 치료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우, 오늘도요. 저희 이제 아침에 공개 클리닉 웰 방송 보시면서 어제 참 잘 못 잤는데 하는 분들 계실 것 같아요. 불면증 극복을 위해서 우리가 평소에 좀 지킬 수 있는 생활 습관이나 팁 같은 게 있다면 마지막으로 알려주시죠. 네, 제가 이제 불면증 환자를 많이 보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아까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규칙적인 생활 습관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같은 시간에 자고 같은 시간에 일어나고 뭐 하루를 못 잤다고 하더라도 다음 날에 보충하기 위해서 더 많이 자거나 이렇게 하지 말고 내가 정해놓은 시간에 또 자고 일어나는 게 중요하고 삼시세끼 밥을 같은 시간에 적정량 먹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몸이 그 생체 리듬을 타게끔 하는데 이제 밥도 굉장히 중요한 식사도 중요한 역할이 됩니다. 그리고 햇빛이 있을 때 운동을 열심히 하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햇빛이 최대한 많이 이제 쬐게 하고 햇빛 아래에서 운동을 열심히 하고 꾸준하게 하면은 그런 것이 대부분의 많은 불면증을 해결할 수는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방법을 많이 사용하시는 게 좋겠고, 그다음에 이제 하지만 그래도 되지 않는 분들은 다 만성화되어 있거나 굉장히 만성화되어 있거나 이제 불면을 일으키는 수면 장애가 동반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분들은 꼭 이제 검사를 받으셔서 혹시 내 잠을 방해하는 게 있는지 없는지 그런 거 확인하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 참 우리가 뭐 잠을 자는 거를 잘 배운 적은 없는 것 같아요. 항상 어렸을 때부터 당연히 잠이라는 건 그냥 자는 거니까. 근데 잠을 잘 자는 법을 배우는 것도 중요하다는 생각이 드네요. 자, 공개 클리닉 웰 오늘은요, 이렇게 질 좋은 수면을 위해서 우리가 또 뭘 어떻게 해야 하는지 다양하게 알아보는 시간이었습니다. 이제 저희가 준비한 퀴즈 맞추시고요. 상품도 받아가시길 바랄게요. 공개 클리닉 웰 플러스 채널 들어오셔서 저희 1:1 채팅방에 정답 남겨주시면 됩니다. 문제 주시죠. 네, 잠은 우리 몸을 쉬게 하고 그리고 몸에 있는 유해물질을 제거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잠이 부족하면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게 되는데 일반적으로 말하는 우리의 적정 수면 시간은 몇 시간일까요? 네, 성인 기준입니다. 네. 네. 보기 드리겠습니다. 자, 보기 1번. 네. 5시간에서 7시간. 보기 2번, 7시간에서 9시간. 보기 3번, 9시간에서 10시간입니다. 네. 너무나 쉽다. 힌트 주십시오, 힌트. 그만 자, 그만. 제가 오늘 또 X 3번 들어가지고 다 맞추지 않았습니까? 맞아요. 네. 보세요. 제가 자는 시간이 정답입니다. 아까 이야기했는데. 몇 시간인데요? 그럼요. 아유. 일본에 대해 시간 내가 잘 하여튼 그런데 그렇습니다. 예. 맞아요. 가졌다. 점심 먹고도요. 점심 먹고 나서 졸린다고 바로 낮잠에 몸을 맡기기보다는 뭐 환기도 하고요. 이제는 또 햇볕이 좋으니까 나가서 산책도 해보시고 이러면 오히려 이제 밤에 훨씬 더 질 좋은 숙면을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내 몸에 봄 기운 그리고 활기 가득 채워넣는 주말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공개 클리닉 웰 저희 다음 주 이 시간에는요. 우리의 허리를 괴롭히는 허리 디스크, 척추관 협착증에 대해서 또 시원하게 알아보는 시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공개 클리닉 웰 여기서 인사드립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